합격하고 불합격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6, 8월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월서부터 5월도 물론 중요했지만 1월부터 5월은 6, 8월을 준비하는 시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장 핵심 엑기스가 되는 거는 이제 6, 8월이니까 선생님들 좀 마음가짐을 좀 약간 좀 다잡으시면서 1월서부터 5월은 그냥 잘 모르는, 그다음에 좀 약간 초반이니까 약간 이제 게으름 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제 6, 8월이면은 거의 뭐 코앞에 왔다. 그다음에 이때 선생님들 공부 근육을 많이 키우지 않으면, 공부 체력을 많이 키우지 않으면 9, 10월에는 아마 눈물로 보내실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협박을 해드리니까 9, 10월에 막 눈물로 지새우지 않으려면 6, 8월에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6, 8월이 3개월이나 되니까 날짜는 되게 많아요, 선생님들. 그죠? 되게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좀 공부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6, 8월 공부는 목표는 점수 올리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게끔 하는 거. 그래서 공부 암기라던가 이해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문제도 좀 잘 푸셔야 되는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기출문제라던가 아니 뭐 하프 모의고사라든가 연도별 기출문제라든가 해서 기출을 많이 보게끔 그렇게 해드렸거든요. 근데 기출문제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기출문제를 벗어나는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기출에서 A를 물어봤으면 예전에는 A의 오른쪽을 물어봤으면 이번에 A의 B 왼쪽을 물어보고 뒤쪽을 물어보고 약간 그런 거지, 기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6, 8월에는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잘하고, 그다음에 내가 공부한 거를 그다음에 적용을 해서 기출을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이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이제 농땡이만 안 부리면 다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어려운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의 계획을 잠깐 볼까요, 선생님들? 강의 계획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서부터 개강을 하고요, 선생님들. 12회 동안 우리 토요일 날 이제 만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문제풀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프린트 양에 비해서.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처음 문제풀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약간 급하게 좀 푸셨을 것 같은데, 쉬는 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에 좀 틈틈이 푸시고요. 아마 교육사상가하고 부모교육을 다 나가지는 못하거든요. 항상 조금씩 밀리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부모교육 뒤쪽은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풀게 되니까 좀 미리 좀 풀어 오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 프린트 받아갖고 하면은 거의 맞게끔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데, 근데 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의 어떤 암기력 같은 거를 테스트하거나 이해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큰 거는 선생님들께서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에서 제일 중요한 말들 혹은 용어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한다라는 의미가 되게 커요. 그래서 사실은 한 번도 1에서부터 5월까지 한 번도 강의 안 들어보신 선생님들도 총정리 문제만 풀어도 합격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제가 다뤄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반복하는 그런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공부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때 총정리 문제풀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선생님들? 그죠? 총정리 문풀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은 금요일은 문풀 예습이에요, 선생님들. 문풀을 예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쯤에, 수나 목요일 날쯤에 이제 기출, 영역별 기출에 문풀 할 거의 분량의 이제 그 기출 분석, 영역별 기출을 공부하셔야 돼요. 기출을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기출 강의를 들어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이 영역별 기출 강의에 예습을 해야 돼요. 예습. 선생님들, 얘를 예습합니다. 기출 강의에 예습, 이렇게 하거든요. 예습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문풀을 배웠어요. 그럼 일요일 날은 문풀의 복습이에요. 그죠? 복습. 월요일도 복습하겠죠, 선생님들. 월요일이나 뭐나 복습을 해요. 화요일은 쉬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거 해도 돼요.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 부족한 거 더 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가 이제 월화까지 한 거예요, 선생님들. 이렇게 되는데, 그럼 만약에 보세요. 내가 사상사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사상사 공부하면 수요일 날, 네, 일단은 이 문풀에 나갈 게 그 주에 사상사라고 지금 진도가 예를 들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예습할 때는 사상사 예습하시면 되죠. 사상사 예습인데 굳이 예습을 자세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전 예습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복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상사 예습을 아테나를 가볍게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이제 그 예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 기출 강의를 들으세요. 영역별 기출 강의를 들으시고 이날은 문풀의 예습이기도 하지만은 기출 강의의 복습도 되는 거예요. 그죠? 복습. 그 다음에 이때 사상사 예습, 사상사 기출, 사상사 복습이자 문풀 예습. 사상사 문풀 풀죠? 풀고 그 다음에 이때는 사상사 복습하죠. 그러면은 한 주에 사상사를 몇 번 돌리는 거죠, 선생님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돌릴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일주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사상사 혹은 수학을 5번 복습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날 처음에 예습할 때 조금 부족한 거는 여기서 보충하고, 여기서 좀 부족한 거 이날 보충하고, 이날 부족한 거 이날 보충하고, 이날 부족한 거 이날 보충해서 계속적으로 덧붙여서 반복하면서 공부하시면 이 사상사 틀릴래야 틀릴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이제 정리를 딱 해버리는 거죠. 대신에 밀리면 이제 이게 힘들어지. 이 한 주 밀렸다. 또 막 나가. 또 막 만두가 계속 나와요. 만두가. 그죠? 일주일에 엄청난 만두가 나오기 때문에 먹기가 버겁다는 말이에요, 선생님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아니면 이제 영역별 기출하고 이 복습하는 금요일 날을 이틀 잡아도 되죠. 그럼 얘를 조금 당겨서 이제 강의는 수요일 날 듣고 목금에 복습을 해요. 그죠? 기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복습 겸 문풀 예습한 다음에 토요일 날 문풀하고 강의 쫙 들으시면 머릿속에 완전히 뭔가 다 이렇게 정리되는 느낌? 통찰이 딱 생기면서 바로 이거구나. 이것이 바로 임용이야. 이런 느낌이 딱 든다고 하거든요. 문제야 와라. 내가 다 풀어줄게. 약간 그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람이 변해요. 선생님들이 눈빛이 쭉 이렇게 변하면서 한 7, 8월 되면 눈빛이 쭉 변하면서 저를 쳐다볼 때 이제 선생님 필요 없어요. 약간 그런 눈빛이 이제 거만한 눈빛. 지금은 상당히 겸손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거만한 눈빛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선생님의 도움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그럼 이제 들어가셔서 합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때 요거를 잘 활용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고, 물론 혼자서 하셔도 되는데 강의 진도에 맞춰서 하시면은 딱딱 그 계획이 맞춰지니까 공부에 조금 따라오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대비 서술식 하프 모의고사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좀 푸셨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를 좀 푸시고 요 강의를 듣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앞에 기출을 공부하셨고 사상사요. 그죠? 부모교육이랑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해서 영역별로 총정리를 했고 영역별 총정리를 했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총정리 전체적으로 한번 쭉 우리가 전체의 범위를 한번 쭉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한번 다 하신 다음에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면 한 몇 점 정도 나올까라는 생각으로 좀 실전적인 그런 문제를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하프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의 어떤 점수에 어떻게 해서라든지 좀 도움이 좀 되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하프 모의고사반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거는 일단은 첫 번째는 실전과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과 유사한 문제 스타일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어떤 내용 같은 거, 그 다음에 물어보는 방식 같은 거, 내용, 그 다음에 어떤 질문 방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거의 좀 유사한 느낌으로 혹은 난이도 같은 것들도 좀 유사한 그런 느낌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일단 목표로 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플러스 1점이라도 좀 올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좀 실전과 좀 유사한 그런 문제를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1에서 5월까지 논술 강의를 제가 했잖아요, 선생님들. 논술 강의에서 논술하고 우리 서술식을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6, 8월에는 논술하고 서술식 강의가 없는데 요 하프 모의고사반이 논술하고 서술식 강의를 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술도 하프로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서술식도 가능하면 한 문제에서 한 문항이죠, 선생님들. 한 문항에서
문항에서 서술식을 한 문제 이상은 좀 들여서 선생님들이 좀 서술식 문제에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좀 새롭고 좀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선생님 나름대로 답안을 구성했을 때 답안하고 좀 비슷한 답을 만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습을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라는 거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선생님들에게 좀 자극을 드리는 강의를 해야 되겠다. 드리는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목표는 이제 점수를 드리는 강의.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숙제를 드리는 강의. 그죠? 다양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메꿔 가시면서 이제 공부하시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자극을 드리는 강의. 이 의미는 선생님들께서 아마 좀 쉬운 문제도 아마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많이 아마 틀리셨을 거다. 그래서 아마 선배들이 실수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수했당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해가 안 된다. 왜 실수를 하지? 라고 생각했던 선생님들도 모의고사식 문제를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실수에 구렁텅이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를 좀 많이 해보시면서 이 문제 푸는 게 내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깔끔하고 쉬운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시면서 내가 아직 좀 더 갈 길이 남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너무 쉽게 내드리지는 않았어요, 선생님들. 하지만은 또 너무 막 동떨어지게 우리 기출과 완전 동떨어지게 해서 선생님들의 시간을 낭비하도록 그렇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면 공부하는 만큼 점수가 오르는 강의, 그죠? 그런 거를 목표로 해서 제가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고,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거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거 누구 목소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현재 배지훈이고요, 선생님들. 제가 지금 감기가 너무 심하게 많이 걸렸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목소리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선생님들은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라고도 생각하시겠지만 새 선생님이 오셨다. 새 선생님인가? 새 선생님이 오셨다. 헌 선생님이 아니라 새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상큼하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부 모의고사는 일단 6월 13일 목요일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이 사실은 금요일입니다, 선생님들.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면목이 없어요. 우리 수험생분들한테도 면목이 없고, 우리 학원 관계자분들한테도 면목이 없는데요. 근데 선생님들께 제가 이제 문제를 좀 이렇게 내다 보니까 조금만 더 하면 더 재밌는 문제 나오겠네. 조금만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또 이번 주에 약간 제 컨디션이 좀 안 좋지만은 또 문제에 대한 좀 욕심이 더 생겨서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또 저도 이제 올해 처음 학부 모의고사를 반을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긴장한 것도 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강의도 조금 늦게 올려드리는데 제가 가능하면 수요일이 아니라 제가 목요일 날 계속 올려드릴 거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목요일 날 올릴 예정이지만은 아마 조금 늦어지면은 금요일 날 올라갈 때도 있다. 이렇게 좀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공부 계획을 좀 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도 오늘 조금 약간 늦게 올라갈 예정인데 아무리 강의가 늦게 올라가더라도 5시 이전에는 제가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직강 선생님들은 학부 모의고사 반 강의를 금요일 날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강의를 들으러 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죄송한 말씀인데 강의가 조금 늦게 올라가더라도 조금만 다른 거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학부 모의고사반은 격주로 제가 할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2시에 문제를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12시까지, 7시가 아니죠. 5시까지 해설 업로드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계속 늦춰졌네요, 선생님들. 오늘 제가 금요일 날 2시에 문제를 업로드하고, 지금 한 5시 정도거든요, 선생님들. 5시부터 지금 해설을 찍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서부터는 조금 빨리 이르게
부지런을 떨고 문제를 좀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특징은 아까 조금 설명드렸어요. 선생님들 논술도 하프, 교육과정도 하프. 그래서 오늘도 논술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의 논술을 드렸고요. 교육과정은 총 6문항의 교육과정 문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논술이나 교육과정이나 문제 위에다가 이제 그 시간을 좀 적어 놓거든요. 원래 우리 시간은 논술은 60분, 교육과정은 70분이에요, 선생님들. 하지만 이건 하프 모의고사니까 제가 이 논술은 이 정도 시간은 걸리겠다라고 해서 써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를 위에 아마 보시면은 40분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40분 동안 이제 해결하셔가지고 답안을 이제 선생님 스스로 이제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6문항이니까 한 40문제 정도, 40분 정도 풀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40분으로 그렇게 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 실전은 아니고 연습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논술도 뭐 40분 안에 풀어야지라고 하지만은 40분이 좀 넘어가시더라도 그냥 푸세요. 선생님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천천히 문제 푸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시간에 너무 구애받아서 못 풀고 해설을 봤어 이런 경우는 없도록 문제 일단은 다 풀어보신 다음에 해설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총정리 문제풀이반 때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요. 기출 강의를 선생님들이 들으실 때 기출을 이렇게 푸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답을 계속 그냥 보시면서 답하고 어떤 문제하고의 어떤 연관성, 그다음에 맥락 같은 걸 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푸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하프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는 얘는 좀 푸셔야 되겠죠, 선생님들. 얘는 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해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강생 논술 및 교육과정 OMR 답안지 무료 제공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원래는 연간 강의 계획표에 요 하프 모의고사반이 직강으로 개설됩니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좀 보니까 제가 태블릿 PC로 하는 게 훨씬 더 저도 낫고 선생님들한테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공부하기가요. 그래서 조금 죄송한 마음에 OMR 요 이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무료로 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신규 촬영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8점 만점의 하프 논술 5에서 6문항의 모의고사 문제 첨삭은 없어요, 선생님들. 실력 향상을 위한 논술 서술식 모의고사 문제 및 자세한 해설 강의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적어드렸고요. 8월 8일 목은 휴강 예정이오니 선생님들 뭐 휴가 계획 짜실 분은 이때 맞춰서 휴가 계획을 짜시면은 강의에 지장 받지 않고 휴가를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위에는 이제 총정리, 영역별 총정리 문제풀이반인데요. 요거는 제가 총정리 문제풀이반 OT 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총정리 문제풀이반 OT가 무료로 맛보기 강의로 올라가져 있어요, 선생님들. 그렇게 해서 제가 기출문제 분석반하고 그다음에 하프 모의고사반 일단은 6, 8월에는 요 세 강의가 개설이 되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요 세 강의를 어떻게 연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OT 때 해드렸으니까 혹시 안 보셨거나 궁금하신 선생님들 계시면 요 총정리 문제풀이반 맛보기 강의를 좀 보시면서 강의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구나. 그다음에 공부를 이렇게 가면은 합격에 가깝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 계획을 그렇게 짜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 28년간 영역별 기출문제 분석반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이거는 영역별이에요, 선생님들. 영역별. 이것도 제가, 그 총정리 문제풀이반 때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연도별 기출변형 모의고사가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요거는 아마 8월서부터 푸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들 강의 아까 그 수험 계획에 맞춰서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은 다 프린트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풀 같은 경우는 프린트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인강 선생님들은 프린터기를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종이를 좀 많이 사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읽기 자료는 거의 없는데요. 읽기 자료 드리면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두 쪽 모아찍기 해서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읽기 자료 나가면 이제 인강 선생님들 두 쪽 모아찍기 해서 양면으로 하면은 종이 많이 안 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는 막 프린트 내 종이를 쓴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막 가슴 막 찢어져요. 제 종이 막 들어가고 하면은 가슴이 갈갈 찢어지고, 왜냐하면 종이라는 거는 다 학교에서 받았던 거기 때문에 종이는 항상 공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내 돈을 들여갖고 프린트기를 써갖고 한다는 거는 내가 살과 피를 막 저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항상 저도 어디 가서 뭐 프린트 하거나 하고 나서 프린트 하거나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내려놓으니까 종이가 그렇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안 들어요. 그다음에 뭐 프린터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해서 한 친구들하고 모여서 한 2번 정도 고기 사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종이 충분히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내 살과 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막 쓰세요. 왜냐면 우리는 더 중요한 과업이 있잖아요. 선생님들 더 중요한 걸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종이는 사용할 그다음에 자격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환경에 무슨 영향 이런 생각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 특징은요, 선생님들 실전 대비하고요. 그다음 영역별 총정리 내용 단답식과 일부 서술식 인출 연습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선생님들이 문제를 푸냐 안 푸냐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다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문제를 풀 수 있냐 안 풀 수 있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문제 푸실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대부분 문제풀이의 내용이 아테나 위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아테나 책 보시면서 답을 쓰셔도 돼요, 선생님들. 이번 시간에는 그냥 내가 한번 읽고 이해하고 한번 쓰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선생님들 우리 그 수험생분들은 이렇게 단권화라는 걸 합니다. 근데 단권화라는 걸 해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한 권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모아갖고 한 권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암기할 게 너무 많고 기계적으로 나중에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권화 작업을 하는데, 제가 대신 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프린트로 단권화를 엄청 잘 해드린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못 만들어요. 선생님들은 만드시면은 막 안 넣어야 될 거 넣고 넣어야 될 거 안 넣고 빠뜨리고 더 막 길어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말 핵심만 못 넣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단권화를 아주 멋있게 잘 해드렸고, 어제도 제가 프린트 쫙 하면서 제가 확인 쫙 하니까 너무 잘 만들었어요. 프린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일단 6, 8월만 다 공부하면, 이것만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기출만 다 공부하면 당연히 합격이다. 합격 못할 리가 없어요, 선생님들. 그죠? 그러니까 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을 보세요. 실전 수준의 긴 제시문을 숙달할 필요도 있고요. 명료한 영역별 내용 구조화를 목표로 합니다. 작년 총정리 문제풀이와 거의 비슷해요, 선생님들.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딱 짜여져 있는 단권화 형태이기 때문에 뭐 하나를 바꾸면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고, 그러면 내용이 길어지거나 그다음에 쓸데없는 게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핵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딱 이렇게 다른 거 완전 비계를 다 뺀 그런 형태거든요. 완전 엑기스만 딱 모았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뭐 달라질 게 그렇게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문제풀이반 수험생은 영역별 기출문제 분석반이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거든요. 근데 이 강의도 상당히 긴 강의라서 선생님들께서 초반서부터 같이 이제 들으시면서 가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설명드렸죠, 선생님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고,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8월 3일 날은 한 주 휴강할 거예요, 선생님들. 이때가 제일 휴가도 많이 가시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울 때 같아요, 선생님들. 이때가. 그래서 이때 안 쉬면은 죽어요, 선생님들. 우리 다 막 더워서 죽어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휴강 예정 이렇게 써드렸어요. 그렇게 되고 진도가 이렇게, 진도는 일단은 오늘은 사상과 부모 교육이라고 해서 가장 쉬운 거부터 먼저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가장 이렇게 머리 많이 안 쓰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라고 해서 사상과 부모 교육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2회차, 3회차, 4회차에는 유치원 교육과정이나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나 운영관리하고 그다음 그 아래 교사론 같은 거를 이제 우리 공부를 하실 텐데, 이때까지 이거 하고 그다음에 5회차 보세요. 5회차 때 유아 건강교육이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5회차까지 제가 아마 법을 다 다뤄드릴 거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유치원 교육과정과 관련되면은 그때 법을 다뤄드리고, 운영관리와 관련된 거는 그때 또 법 다뤄드리고, 교사론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건강교육과 관련된 거 법을 다 다뤄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앞쪽으로 진도를 뺀 이유는 법을 조금 일찍 다뤄드리려고. 제가 아직 법 안 다뤄드렸잖아요. 1에서 5월까지 안 다뤄드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다뤄드려서 선생님들 빨리 외우시라고 그렇게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법이 아마 다 나갈 거다. 이땐 좀 프린트로 또 나가겠죠.
그다음 발달 심리학, 사회관계 하고요. 발달 심리학은 하고 사회관계는 좀 연관성이 많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대부분 좀 약간 이제 붙여서 연결돼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 6회, 7회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8회차 때는 수학교육, 과학교육을 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휴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9회차 때는 언어교육을 보는 건데 사실 언어교육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선생님들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울 것도 많고 좀 이해할 것도 많고 했는데 또 하다 보면은 또 사실 다 뭐 그게 그거여가지고 그죠? 또 공부하시다 보면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양이 많아서 9회차, 10회차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1일, 12에서는 좀 쉬운 거, 예, 마지막에 막 마지막까지 머리 막 골치 아플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음악하고 미술, 놀이지로 평가 요거 11회차, 12회차 이렇게 제가 드렸어요, 선생님들. 그다음에 제가 봐서 아마 이렇게 해서 아마 직강에서 다 처리가 그 해결을 다 할 수가 있을 텐데 혹시 약간 설명이 좀 길어지면은 시간이 좀 모자르잖아요, 선생님들. 그렇게 되면 이제 보강을 또 해야 되는데 보강해서 나오라고 하면은 선생님들 이렇게 막 이렇게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태블릿 PC로 제가 하는 거 있잖아요. 태블릿 PC로. 그래서 제가 집에서 곰살맞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진도를 맞춰서 그렇게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과례에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다음 카페도 있고요. 저 이메일도 있어서 그다음에 개인 상담 메일 같은 거 이제 보내주시면 되겠고, 근데 메일 보내셔도 제가 잘 안 보거든요, 사실은 선생님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선배 수험생들이 많아요. 카페 선배 수험생들 이제 인강 선생님들 많고, 그다음에 뭐 합격생들도 꽤 들어오셔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카페에다가 질문을 남겨놓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선생님들이 요번에 재수를 하는데 작년엔 이렇게 공부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공부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많이 저한테 개인 메일로 하시는데. 제가 수험생은 아니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해본 적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아주 딱 정확하게 어떤 답을 내리기가 힘들어서 그거는 이제 공부 선배들한테 좀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거 같은 거 카페에다가 남겨놓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한테 이제 문자도 보내주실 수 있고 카톡 보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010-4735-4490이에요, 선생님들. 4490. 그래서 응급 문자 통보용 저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보내시고 왜냐하면 제가 답을 어떨 때는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답을 막 길게 막 카톡으로 막 길게 보내시면 카톡으로 막 길게 제가 대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선생님들. 메일로 하면 좀 괜찮은데 그죠? 그래서 답을 받고 싶으면은 메일로 보내시고 저한테 뭔가 그냥 툭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문자로 이렇게 문자나 아니면은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좀 볼게요, 선생님들. 이 페이지를 오시면은, 두 번째 페이지 오시면은 하프 모의고사반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얘가 없었는데, 어느 때서부터, 한 3년 전서부터 제가 시작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총정리만 너무 하다 보니까 약간 실전 문제가 조금 아쉽다. 실전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다. 또 제가 논술을 5월까지만 해서, 논술을 6, 7, 8월에 어떡할 거냐 논술 책임져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하프 모의고사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격주로 가고요. 수요일마다 하는데요. 요것도 이제 그죠? 목요일 날 제가 문제를 업로드하고 그다음에 17시까지 해설을 업로드하겠다라고 하고요. 태블릿 PC로 제가 해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 이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한번 모의고사 치듯이 한번 답을 한번 달아보시고요. 그다음에 해설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의 특징은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일단 하프 모의고사니까 반쪽짜리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논술도 한 반쪽짜리 해서 원래 논술이 20점 만점인데 우리는 한 15점 만점이나 아니면 14점 만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적게 해서 문제를 좀 내드리는데 대신에 적지만은 다양한 논제를 좀 보실 수가 있으니까 새로운 문제를 제가 계속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3번을 보시면 8점 만점에 하프 논술하고 8점 만점이라는 거는 15점이 아니라 8점이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8가지를 물어보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근데 작년에는 8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다가 다 15개 물어보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그때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5에서 한 6문항 정도 드리면 될 것 같더라고요. 한 6문항 정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삭은 없고요. 그냥 한번 모의고사 문제 풀어본다라고 하는데 요 하프 모의고사반은 우리 진도하고 맞춰서 이렇게 나갈 예정이에요. 문제는 좀 적지만은 예를 들어서 하프 모의고사가 6월 16일에 지금 있잖아요, 선생님들. 6월 13일 다음 주 목요일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진도가 사상가하고 부모 교육밖에 진도가 안 나갔죠. 그러면 사상가하고 부모 교육에서 제가 문제를 다 내드릴게요. 선생님들 하프모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이제 교육과정 문제도 그렇고라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그 기출 문제랑 난 총정리 문제풀이반이랑을 공부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모의고사 보면 몇 점 정도 나올까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하프모고를 풀면 될 것 같아요. 하프모고가 하나의 그냥 어떤 선생님들의 어떤 중간 평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중간. 그래서 이렇게 문제풀이의 중간 평가 형식으로 내가 얼마큼 공부한 게 이렇게 공부했던 점수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프모고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논술하고 좀 연관성이 좀 있잖아요. 5월까지 공부했던 우리 논술반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도 조금 이렇게 서술을 좀 많이 내드릴 좀 예정이긴 해요. 단답식보다는 서술을 해서 선생님들 서술 연습 계속했기 때문에 아마 좀 잘 쓰실 텐데 서술 연습을 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막 되게 이상하게는 안 내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 어떤 형성 평가 한다, 중간 모의고사 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에서는 2025학년도 대비 28년간 기출문제 분석법. 좀 있으면 30년 되겠어요, 선생님들. 왜 이렇게 기출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주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30년짜리 막 다루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엄청 자세하게 태블릿 PC로 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그 교재도 현재 작년 교재여서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교재를 구입하시고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문풀 들으시면 무료로 강의가 들어가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냥 문풀 강의에 그냥 포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풀이다라고 생각해서 문풀 공부하시면서 기출을 반드시 진도에 맞게끔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지금 깨달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 6, 8월에 깨달음 얻어야 되는데 깨달음 얻으려면 기출이랑 같이 해야지 하나만 하면 깨달음 못 얻어요, 선생님들. 이제 뭔가 오려면은 두 개를 같이 해야 된다. 어떤 건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제가 초수를 합격 진짜 많이 시켰거든요, 선생님들.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하고 문풀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정말 시너지 효과 확 나서 공부를 잘 하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들. 그죠? 또한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어떤 불안을 느끼실 게 전혀 없죠. 그냥 진도에 따라서 복습만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복습만 열심히 한다, 따라간다. 어떻게 해서는 내가 목 졸려서 막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되게 편하게 제가 계획을 세워드린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작년 문제라서 2024년도 영역별 문제는 없거든요. 포함되지 않아서 제가 출판사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전자책으로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 판은 나왔거든요. 조판은 다 돼 있는데 제가 교정을 잘 못 봐. 교정 볼 시간 너무 없는 거 계속 일이 밀려가지고요. 그래서 교정만 보면 되거든요. 제가 빨리 출간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조금 약간 비싸지는 않지만 아마 금액이 좀 있을 거예요. 몇천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들? 한 해 거니까요, 선생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쭉 보시다가 되셨습니다. 4번, 그러니까 3334 이렇게 돼 있네요. 번호가. 미쳤네요, 제가. 그래서 123334. 그래서 4번을 보시면 6, 8월 총정리 문제풀이반과 같은 진도로 강의 시청을 왕추천이에요, 선생님들. 아시겠죠?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까요, 선생님들? 지금 3번에 있는 거는 영역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가 문제만 쭉 있고 부모교육 문제만 쭉 있고 이게 이제 영역별 기출문제반이 3번이고요. 4번에서는 연도별로 보시는 건데 연도별 기출 변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얘는 2013년도서부터 있어요, 선생님들. 2013년도서부터 연도별로 푸시는 건데 얘는 모의고사식으로 선생님들이 푸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오늘 하루 좀 꿀꿀하다. 내가 당장 시험 보면 몇 점이나 나올까 궁금하면 요거 이제 풀어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뭐 판타작이야. 그럼 눈물 흘리시면서 다시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오늘 일단 꿀꿀한데 공부가 좀 안 돼. 오늘 뭐 할 것도 없는데 뭐 하지? 그럼 요거 다 한번 풀어보면 나 큰일 났어. 이러면서 놀 때가 아니었어. 이러면서 해서 거의 실전하고 비슷하잖아요, 선생님들. 연도별로 되어져 있는 그 문제에다가 지금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제가 다 바꿔드리고
그다음에 단답식으로 나왔던 건 서술식으로 지금 제가 많이 바꿔드렸거든요. 요즘은 서술식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기출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제가 변형한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거 틀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선생님들 많이 틀리면. 그죠? 좀 틀릴 수는 있어요. 많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계획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좀 풀어가시면은 좀 문제 푸는 좀 스킬이 많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의 의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를 발휘를 해서 그다음에 내가 얼마큼 더 앉아 있을 수 있느냐라든가 그다음에 내가 오늘 얼마큼 더 공부할 수 있느냐라는 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의지만 있으면은 공부가 되죠. 근데 의지가 없으면은 아무리 시간 많아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의지 있으면은 사실은 지금서부터 공부해도 합격하는 선생님들 계세요. 선생님들. 그래서 1월서부터 공부 안 하고 6월서부터 공부해도 의지만 완전 강해가지고 근데 의지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선생님들이 합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1학기까지 다녔는데 뭐 원장님하고 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내쫓겼다. 이러면은 막 일을 갈잖아요. 막 일을 가는데 두고 보자. 내가 진짜 이 유치원부터 저도 더 좋은 데 가갖고 내가 한번 찾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의지가 있으면은 막 불태워가지고 잘 모르더라도 막 밀고 나가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6, 8월에 필요한 거는 마치 뭐 불도저처럼 막 이렇게 밀고 나가는 힘이 필요하다. 그런 선생님들도 하나씩은 내가 왜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선생님들 뭐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어머니 내가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것도 좋고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두고 보자. 이렇게 두고 봐. 내가 보여주겠어 한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그러다 용서하면 안 돼 중간에. 그래서 용서하면 안 되고 계속 미워하면서 열심히 이제 하는 거죠. 좀 이렇게 나태해지면 맞다. 걔한테 복수해야 되지. 이러면서 계속 공부하셔서 뭔가 한 가지 혹은 뭐 내가 애들 정말 빨리 만나고 싶다라든가 뭔가 하여간 간절한 게 있어야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공부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들 우리 다 어른인데 앉아갖고 계속 한 자리에 앉아서 공부한다는 게 인간성을 거스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어떤 자극을 주는 그런 의지가 생기는 무언가 하나를 혹은 2개 정도를 생각하셔갖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독하게 마음 먹으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어떤 그 유명한 배우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배우도 연기를 되게 잘한 연기파 배우인데 배우가 연기를 제일 잘할 때가 언제냐 하면 빚이 있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빚이 많아갖고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럼 더 막 열심히 그 빚 갚아야 되니까 막 힘들어도 나가고 막 더 열심히 연기 잘해서 내가 유명한 배우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간절함이 없으면은 뭐든지 하기가 힘드니까 뭔가 하나라도 간절함을 좀 가지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께서 뭐 여러 가지 뭐 6, 8월 정도 되면은 또 공부 뭐 잘 된다 안 된다 6, 8월인데 더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막 누가 안 되라고 한 것도 아닌데 혼자 막 안 돼가지고 뭐 더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괴로워하시는데 뭐 안 된다 뭐 한다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일단 2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미워하거나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 그거 하나랑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생님들께서 오늘 공부를 하면은 내가 몇 점을 더 올릴 수 있는가를 항상 좀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서부터는 점수를 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공부가 재밌기는 한데 얘가 점수가 안 나오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공부예요. 우리 공부는. 그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러니까 즐겁게 막 문화센터처럼 우리 모여서 자기 실현해볼까요? 이러면서 이제 공부하면 참 재밌을 텐데 이게 최종적으로 점수가 안 나오면 아무 소용없는 공부니까 내가 오늘 몇 점을 더 올릴 수 있는가 혹은 내일 몇 점을 더 올릴 수 있는가 혹은 뭐 내가 오늘 몇 점을 더 올렸나라는 거 항상 생각하시고